여러 가지 지질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 다시 말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 등에 의해서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상태를 통틀어서 지질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지질 구조는 첫 번째로 습곡, 그 다음에 단층, 그 다음에 전리, 마지막으로 부정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질 구조를 보기 전에 먼저 암석에 가해지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장력입니다.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횡압력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모아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전단력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러한 화살표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판의 경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와 이것을 또 연결 지을 수 있는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장력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횡압력, 보존형 경계에서는 전단력을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 습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습곡 산맥 앞에 있는 그 습곡인데, 비교적 온도와 압력이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 방금 했습니다. 한쪽으로 모아주는 힘, 이러한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이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니까 꾸불꾸불 굽어져 있습니다. 원래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뭔가 쌓여야 되는데, 이러한 쌓인 과정에서 양쪽에서 횡압력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딱딱한 암석에 강한 힘을 주면은 깨집니다. 그래서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온도와 압력이 높은 지하 깊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이러한 횡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구불구불해진 것을 우리가 습곡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습곡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러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습곡에서 볼록하게 나온 것을 우리가 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간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향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사를 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구나 연상 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습곡은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볼록한 부분이 뒤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면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사축면이라고 하고, 반대로 향사를 이어주면 여기를 향사축면이라고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축면 사이에 경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개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용어가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배사와 향사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배 나왔다.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향사라고 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지점과 B지점을 선생님이 한번 동그라미 해보았습니다. A에서 B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보았을 때 A에서 B로 갈수록 지층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젊어지죠. 그래서 B로 갈수록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A로 갈수록 나이가 많다. 만약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더라면은 가장 바닥에 있는 이 빨간 색깔 선이 가장 오래전에 쌓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선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2022년 수능에서 이러한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습곡축과 날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습곡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습곡 축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정습곡, 경사습곡, 그 다음에 횡하습곡이 있는데, 정습곡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름답게 굽어진 거, 이런 것을 정습곡이라고 하고, 경사습곡은 말 그대로 축이 경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축이 정습곡보다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경사습곡이라고 하고, 횡하습곡은 그 기울어진 정도가 거의 이제 수평면에 가까워진 형태, 그것을 우리가 횡하습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단층입니다.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끊어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 용어를 또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용어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상반과 하반입니다. 우리가 단층을 구분할 때 상반과 하반의 위치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지층이 이런 식으로 끊어졌을 때 여기에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전등을 타는 그쪽 면이 우리가 앞으로 상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은 영어로 hanging wall이라고 하는데, 행이라는 게 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등을 매다는 부분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상반이라고 부를 거고, 반대쪽에 있는 발로 짚은 이 면을 우리가 하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과 하반이라는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층이 끊어진 상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끊어진 면에 그리고 전등을 달아주어야 되는데 전등 다는 쪽이 지금 오른쪽이죠. 그래서 그러한 곳을 상반, 그 다음에 발로 짚고 있는 그 면이 하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반, 하반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층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에서 끊어진 면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단층의 종류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 역단층입니다. 역단층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그림이 나왔으니까 상반 하반 또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을 그렸을 때 전등을 다는 쪽이 이번에 왼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하고요. 발로 밟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반이라고 한다.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단층을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역단층 같은 경우는 횡압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횡압력은 한쪽으로 모아주는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은 양쪽에서 미는 힘 작용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단층 나오면은 횡압력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상반이 위로 올라갔다. 다음으로는 정단층입니다. 정단층은 밑에 있는 그림 상반 하반 또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그렸을 때 전구 오른쪽에 달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곳을 상반이라고 하고, 발로 밟고 있는 부분을 하반이라고 한다. 지금 보니까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역단층 같은 경우는 위로 이동했는데, 정단층 같은 경우는 상반이 아래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단층은 장력이 작용할 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멀어지는 힘이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이렇게 멀어지는 표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단층과 비교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살짝 외우는 팁은 정단층, 지읒과 정단층에 작용하는 힘, 지읒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양이동 단층입니다. 주양이동 단층은 단층면의 경계로 지층이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한 단층인데요. 정단층과 역단층 같은 경우는 상반이나 하반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주양이동 단층은 위아래로 움직이지는 않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밑에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습곡과 단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는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장력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장력이 나오면은 정단층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모아주는 이미지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횡압력으로 습곡도 만들어지고 역단층도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바로 이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위아래로 지금 어긋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존형 경계에서 변환단층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양이동 단층의 한 종류가 변환단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판의 경계에 이제 습곡과 단층까지 추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으로는 전리입니다. 전리라고 하는 것은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이 변화하거나 온도 변화 등으로 부피가 변할 때 암석이 끊어져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틈이 생기는데, 이러한 틈을 전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단층 같은 경우도 뭔가 땅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느낌이 났었는데, 전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단층은 양쪽의 암석이 상대적으로 이동을 했지만 전리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이동이 있으면은 단층이고, 그러한 이동이 없으면은 전리라고 한다. 이러한 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상전리이고요. 두 번째는 판상전리입니다. 주상전리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리인데, 주라는 게 기둥주자입니다. 기둥 모양의 전리를 우리가 주상전리라고 하고요. 이러한 주상전리는 주로 화산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화성암 배울 때 화산암과 심성암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산이 있을 때 지표 근처에서 마그마가 굳게 되면은 그것을 화산암이라고 하고, 깊숙한 곳에서 굳게 되면은 심성암이라고 했죠. 그런데 주상전리는 주로 화산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생성 원리가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냉각될 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지금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표면부터 이제 냉각을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냉각이 될 때 여러 방향에서
같은 간격으로 수축을 하면서 이제 굳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주 이상적인 형태라면은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면서 굳게 되고요. 육각형이나 오각형 등 다각형의 형태로 이제 굳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기둥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는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냉각될 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판상절리입니다. 판상절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판 모양의 절리라는 것인데요. 얇은 판 모양의 절리를 우리가 판상절리라고 하고 주상절리와 달리 심성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심성암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했죠. 이러한 판상절리의 생성 원리를 보시면은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위로 올라오는 그것을 융기라고 표현하는데, 융기할 때 암석을 누르는 압력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서서히 팽창하여서 생성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지하 깊숙한 곳에 심성암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위쪽 부분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깎인 상황, 그것이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심성암이 지표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상황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힘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심성암 입장에서는 누르는 힘이 없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팽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서서히 팽창하게 되고 표면에서부터 평평하게 쪼개지는 전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암석이 팽창한다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판상전리를 뭔가 이미지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소보루빵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보루빵 굽기 전에는 반죽의 형태로 있을 텐데 이제 오븐에 넣고 빼면은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서 껍질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원리는 살짝 다르지만 이미지를 떠올리고 싶다. 그러면 소보루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정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습곡과 단층 그리고 전리 이 세 가지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